며느리의 문자 한 줄이 40년 손맛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 저녁 7시 42분. 부엌 조명이 흰 타일을 비쳤습니다. 싱크대 위 붉은 양념이 반짝였어요. 고무장갑 낀 손이 떨렸습니다. 마늘 향이 코를 찔렀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맛이 없다며 버리라 했지. 커다란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통 안에는 3일간 공들인 김장 김치 15kg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여자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붉은 김치가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남자의 숨이 막혔습니다. 김치 국물이 바닥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한 가지를 몰랐죠. 이 사건이 월 700만 원 수익을 만들 줄은. 사흘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벚나무가 흔들렸습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배추 20포기가 베란다에 쌓여 있었죠. 올해 김장은 혼자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년보다 배추값이 많이 올랐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묶었습니다. 손에는 40년 세월이 새겨져 있었어요. 아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오늘 퇴근 몇 시니?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7시 전에 갈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며느리 윤지에게도 알렸습니다. 오늘 저녁 김치 맛 좀 봐줘. 읽음 표시만 떴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바쁜가 보네.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싱크대에 소금물을 받았어요. 배추를 하나씩 담그며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시집와서 첫 김장은 시어머니 손을 따라 했었죠. 순자야, 소금은 이만큼만. 그때 배운 손맛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찹쌀풀을 쓰며 불 조절을 살폈어요. 걸쭉해지는 순간을 놓치면 안 됐죠. 마늘과 생강을 다지는 손이 분주했습니다. 새우젓 향이 부엌에 번졌어요. 오전 10시 30분에 이웃 이순자가 왔습니다. 순자야, 올해도 혼자 하니? 문을 열어주며 웃었습니다. 같이 손만 좀 보태줘. 이순자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작년 김치 우리 집 애들이 또 찾더라. 그래, 올해 것도 맛있게 해야지. 둘이서 배추를 헹구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손이 움직일수록 말도 많아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치도 사 먹더라. 이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담근 맛이 다르지. 맞아. 손맛은 시간이 만들지 돈이 만드는 게 아니야. 오후 3시가 되자 통 3개가 찼습니다. 저는 마지막 간을 보았어요. 짠맛이 먼저 왔습니다. 단맛이 천천히 퍼졌어요. 뒷맛에 감칠맛이 남았죠. 올해도 괜찮네. 이순자가 엄지를 들었습니다. 이 맛이면 누가 먹어도 고개 끄덕이지. 통 뚜껑을 닫으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3일만 지나면 맛이 더 깊어질 것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할 모습이 그려졌죠. 윤지도 맛있다 할 거야. 이순자가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입맛은 어때? 잠깐 멈칫했어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젊은 사람들은 입맛이 다르니까. 그래도 정성은 알아주겠지. 이순자가 돌아가고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죠. 통 3개가 냉장고 한쪽을 차지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윤지에게서 답장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무거웠죠. 그냥 바쁜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어요. 저녁 6시 20분이었습니다. 아들이 곧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저녁 7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먼저 들어왔어요. 엄마, 김치 냄새 좋다. 며느리 윤지가 뒤따라왔습니다.
크림색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인사는 짧았죠.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손 씻고 앉아. 식탁에는 이미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수육이 놓였어요. 3일 전부터 장을 받았던 재료들이었죠. 배추 20포기에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양념 재료비까지 합치면 15만 원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해 8시간을 쏟았죠. 허리는 아직도 뻐근했습니다. 종지에 막 버무린 김치를 올렸어요. 지금 먹으면 양념 맛이 더 선명해. 아들이 한 점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완벽한데요. 이거 정말 맛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윤지를 향해 종지를 밀었어요. 윤지도 먹어봐. 며느리는 젓가락을 들었다 망설였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한 점을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죠. 씹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제 입에는 좀 강하네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강해? 네, 마늘이랑 젓갈 향이 많이 나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김치 맛이지. 깊은 맛 있잖아. 윤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요즘은 덜 짜고 깔끔한 게 유행이잖아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찔했습니다. 3일간의 정성이 유행이라는 단어에 밀렸어요. 억지로 웃음을 지었죠. 그래, 입맛은 다 다르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먹어봐. 맛이 또 달라져. 윤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찌개만 떠먹고 김치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식사가 어색하게 이어졌죠. 시계를 보니 7시 38분이었습니다. 윤지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벌써? 국이라도 더 먹고 가지. 괜찮아요. 친구가 기다려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은 계속 김치를 먹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죠. 물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민수야, 윤지는 김치를 안 좋아하니? 아니요, 그냥 입맛이 달라요. 그래도 맛이라도 봐줘야지. 아들은 대답 대신 찌개 그릇을 비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켰어요. 알림창에 메시지가 떠 있었죠. 윤지가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윤지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실수로 제게 온 것이었죠. 시어머니 김치는 제 입엔 아니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했어요. 버리면 혼나나요? 친구의 답장이 보였죠. 버려. 요즘 시판 김치가 훨씬 깔끔해.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3일간의 허리 통증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15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버려. 그 단어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죠. 통뚜껑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죠.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메시지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했어요. 정성을 버리라고 하네.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은 듣지 못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 흘렀죠. 시계는 8시 15분을 가리켰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점심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윤지가 혼자 왔어요. 손에는 빈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어머님, 어제는 죄송했어요.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냉장고 쪽으로 시선이 향했죠. 통 하나만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가슴속이 묘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왜? 집에서 제 입맛에 맞게 섞어볼게요. 손이 냉장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통을 하나 꺼내 들었죠. 15kg짜리였습니다.
어제 아침까지 정성스럽게 버무렸던 것이었어요. 입맛은 취향이니까. 윤지가 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겁다는 표정도 없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다 말고 뒤를 돌아봤죠.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고요만 남았어요. 시계는 오후 1시 23분을 가리켰죠. 저녁 6시에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3시 먹자. 그래. 7시 정각에 두 사람이 함께 왔어요.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윤지가 물을 먼저 마셨어요.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어머님, 요즘 시판 김치가 생각보다 깔끔하더라고요. 시선이 며느리의 얼굴에 고정됐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젓가락을 멈췄죠. 어제 가져간 김치는 어떻게 했어? 윤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버렸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버렸다고? 네, 냄새가 너무 강해서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주변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왜곡되어 들렸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죠. 15kg이었습니다. 배추 7포기가 들어간 양이었어요. 재료비만 45,000원이 들었죠.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5시간을 쏟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배추를 헹구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마늘 2kg을 손으로 다졌죠. 생강 500g을 칼로 썰었습니다. 버렸다. 그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윤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일어서기까지 몇 초가 걸렸죠. 말대로 하자.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싱크대 서랍에서 고무장갑을 꺼냈습니다. 손을 집어넣는 동작이 느렸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죠. 남은 통 하나가 보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마늘 향이 올라왔어요. 붉은 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죠. 세 사람이 부엌 한가운데 섰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엄마, 진정하고. 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팔에 실렸어요. 20kg이 넘었죠. 버리라 했지. 윤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말대로 지금 버린다. 통이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붉은 김치가 윤지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아, 아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윤지는 움직이지 못했죠. 김치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깨를 적시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시선을 윤지에게 고정했죠. 정성은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다. 방 안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김치 국물이 타일 바닥을 물들였어요. 시계는 7시 18분을 가리켰죠.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윤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죠. 시계는 밤 10시 47분을 가리켰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첫 줄을 적었습니다. 정성의 가치를 숫자로 증명한다. 냉장고에 남은 김치는 20kg이었어요. 재료비 6만 원이 들어간 것이었죠. 시중 김치 가격을 떠올렸습니다. 마트에서 1kg에 1만 2천 원에 팔렸어요. 20kg이면 24만 원이었죠.
손맛을 더하면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를 찾았어요. 도봉구 시장 반찬가게 사장 박미화였죠. 10년 전 함께 반찬 배달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미화야, 나 순자야. 순자?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내일 시간 있어? 김치 좀 맛봐줄 수 있어? 김치? 갑자기 왜? 사정이 생겼어. 10시쯤 갈게. 그래 와.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목표를 적었죠. 하루 20kg 생산.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5,000원이었어요. 양념과 젓갈을 더하면 1kg당 8,000원이 들었죠. 판매가를 1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순이익은 7,000원이었어요. 하루 20kg이면 14만 원이었죠.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달이면 420만 원이었어요. 인건비와 포장비를 빼도 350만 원은 남았죠. 이 정도면 증명이 된다. 다음 날 오전 9시에 통을 차에 실었습니다. 아들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엄마, 정말 이거 하려고? 말로는 증명이 안 돼. 결과를 보여줘야지. 차는 30분 만에 도봉구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반찬가게 앞에 박미화가 서 있었어요. 순자,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어? 그럭저럭. 자, 어디 맛 좀 보자. 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붉은 김치를 접시에 덜어 건넸어요. 박미화가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죠. 천천히 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내가 담갔어? 응. 순자야, 이 맛이면 바로 납품 가능한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손맛이 장난 아니야. 소량부터 해보자. 얼마나? 하루 20kg. 킬로당 1만 원 줄게. 아들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숫자를 두드리며 눈을 깜빡였어요. 하루 20만 원이네요. 맞아. 한 달이면 600만 원이야. 박미화가 덧붙였습니다. 손님들 반응 좋으면 더 늘릴 수도 있어. 내일부터 시작할게. 좋아. 아침 7시까지 가게로 가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물었죠. 엄마, 진심이야? 정성을 숫자로 바꿔야 사람들이 알아봐. 하루 20kg은 쉽지 않은데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충분해. 집에 도착하자마자 재료를 주문했습니다. 배추 30포기, 마늘 5kg, 생강 2kg, 총 20만 원이 결제됐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죠. 342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웃 이순자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소문 들었어. 김치 사업 시작하려고. 정말? 갑자기? 이제 정성을 팔아볼 생각이야. 이순자가 웃었습니다. 도와줄까? 손 좀 보태줘. 임금은 제대로 줄게. 임금은 무슨? 옆집 도우는 거지. 아니야. 일한 만큼 받아야지. 그날 밤 노트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말보다 결과가 먼저다. 시계는 밤 11시 32분을 가리켰어요.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죠. 알람을 맞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어요. 분노는 사라지고 결의만 남았죠. 다음 날 새벽 5시에 불을 켰습니다. 부엌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어제 주문한 배추가 베란다에 쌓여 있었죠. 아들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엄마, 진짜 시작하는 거야? 이미 시작했어. 넌 상자나 접어. 알았어. 찹쌀풀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냄비 안에서 풀이 걸쭉해졌어요. 마늘과 생강을 다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죠.
새우젓을 섞자 진한 향이 퍼졌습니다. 손은 40년 세월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전 6시 30분에 20kg이 완성됐습니다. 통 4개에 나눠 담았어요. 아들이 차에 실었죠. 시간 맞춰야 해. 7시까지. 알았어요. 도봉구 시장에 도착하니 박미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하네. 상자 열어봐도 돼? 당연하지. 뚜껑을 열자 붉은 김치가 드러났어요. 박미화가 한 점을 집어 맛을 봤죠. 역시 손맛은 안 변하네. 그럼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올게. 좋아. 영수증 여기. 20만 원이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기쁨 때문이 아니었죠. 이제 시작이라는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미화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판매 속도 어때? 생각보다 빨라. 점심 전에 다 팔릴 것 같은데. 그럼 내일은 30kg 가능해? 박미화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할 수 있어? 해봐야지. 그럼 좋지. 더 많이 팔수록 나도 좋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30kg은 혼자 못해. 이순자 이모 있잖아. 그래도 힘들 텐데. 해봐야 알지. 오후 2시에 이순자가 왔습니다. 순자야, 오늘부터 시작이야? 응. 내일은 30kg 해야 돼. 혼자? 둘이서. 알았어. 내가 배추 손질부터 할게. 고마워. 하루 3만 원 줄게. 그런 거 받을 수 없어. 일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해. 이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 고집 꺾을 수 없지. 저녁 무렵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목표를 수정했죠. 하루 30kg 30만 원. 한 달이면 900만 원이었습니다. 인건비 90만 원을 빼도 800만 원이 남았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했죠. 소형 가게를 하나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문득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죠. 작은 반찬 가게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80만 원까지 올랐던 적도 있었어요. 3년을 운영하다 남편이 쓰러졌죠. 가게를 정리하고 병원비로 모든 걸 썼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어요. 남편 명의였죠. 잔액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20년 전 가게 정리하며 모아둔 돈이었어요. 아들도 모르는 비상금이었죠.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한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이순자도 같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일찍 왔네. 30kg이면 일찍 시작해야지. 둘이서 배추를 헹구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대화는 필요 없었죠. 리듬이 저절로 맞았습니다. 오전 7시에 30kg이 완성됐어요. 통 6개를 차에 실었죠. 박미화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해왔네. 약속은 지켜야지. 손님들 반응이 좋아. 계속 이 수준 유지해줘. 걱정 마. 사흘째 되는 날 박미화가 제안을 했어요. 순자야, 포장 라벨 하나 만들어봐. 라벨? 브랜드가 있어야 단골이 생겨. 저녁에 아들과 함께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노원 손맛 김치. 어때? 좋은데요. 슬로건도 필요해요. 시간으로 읽는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다. 과연 이 김치가 얼마나 더 팔릴까요?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박미화가 전화를 했습니다. 순자야, 가게 하나 내보는 게 어때? 가게. 시장 입구에 작은 칸 하나 비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보증금이랑 월세는 얼마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70만 원. 내일 보러 갈게.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모은 돈이
140만 원이었어요. 숨겨둔 비상금 2,800만 원을 더하면 충분했죠. 다음 날 오전 10시에 가게를 보러 갔습니다. 시장 입구 모퉁이였어요. 면적은 10평 정도였죠. 창문이 크고 환했습니다. 여기면 괜찮겠어. 그치? 사람들 지나다니기 딱 좋아. 계약할게. 진짜? 빨리 결정하네. 미루면 기회가 도망가. 오후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비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어요. 20년 만에 처음 손 떼는 돈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사흘 뒤 간판이 달렸습니다. 노원 손맛 김치. 흰 바탕에 붉은 글씨였어요. 아래에 작은 문구를 넣었죠. 정성은 시간으로 익는다. 아들이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멋있는데요? 이제 시작이야. 오픈 첫날 아침 7시에 문을 열었어요. 진열대에 1kg 포장 40개를 올렸죠. 가격표에 1만 5천 원을 적었습니다. 오전 9시에 첫 손님이 왔어요. 여기 새로 오픈했네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맛 좀 볼 수 있어요? 작은 접시에 김치를 덜어 건넸습니다. 손님이 한 점을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손맛 제대로네요. 2kg 주세요. 첫 매출이 3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수증을 건네며 웃었죠. 오전 11시가 되자 줄이 생겼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사 먹던 단골들이었어요. 박 사장님이 여기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오가 되자 진열대가 반쯤 비었어요. 25개가 팔렸죠. 37만 5천 원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 어제 왔던 손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제 먹어보고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3kg 주세요. 셋째 날에는 오전에만 20개가 팔렸습니다.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에 이순자가 김치를 더 가져왔죠. 순자야, 대박 나겠는데? 아직 몰라. 계속 봐야지. 오후 4시에 모든 김치가 팔렸습니다. 하루 매출이 68만 원이었어요. 원가와 인건비를 빼니 27만 원이 남았죠. 아들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이면 810만 원이에요. 월세 빼고 740만 원 남네. 그날 저녁 노트에 목표를 적었어요. 월 순수익 700만 원 달성. 나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노원 손맛 김치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롯데백화점 식품부 바이어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소문 듣고 직접 맛봤는데 입점 의향 있으신가요? 백화점이요? 네, 지하 1층 김치 코너에 입점 제안 드립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백화점 입점이라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엄마, 무슨 전화였어요?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왔어.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아직 결정 안 했어. 천천히 생각해야지. 닷새째, 여섯째, 일회째. 하루 평균 매출은 72만 원으로 올랐어요.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죠. 포장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자주 묻는 말이 있었어요. 배추는 어디서 오나요? 경기도 연천 농가에서 직접 받습니다. 젓갈도 직접 담그세요? 군산에서 신선한 걸로 받아서 섞습니다. 투명한 정보가 신뢰를 만들었어요. 손님들은 안심하고 다시 찾아왔죠. 어느 토요일 오후 1시 가게 앞이 북적였습니다. 줄이 가게 밖까지 이어졌어요. 15번째 손님을 응대하고 있을 때였죠. 줄 끝에 낯익은 얼굴이 섰습니다. 윤지였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크림색 코트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규칙은 규칙이었죠. 윤지는 맨 뒤에 섰습니다. 아들이 윤지를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손이 멈췄죠. 엄마. 손님은 순서대로야.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다음 손님을 응대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줄 끝에 서 있었어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였죠.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15분이 지나 윤지의 차례가 됐어요. 비닐 장갑을 끼고 물었죠. 얼마나 드릴까요? 윤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kg 주세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펼쳐보지 않았죠. 카운터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15,000원입니다. 윤지가 지갑을 꺼냈어요. 카드를 건네며 말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시선을 윤지의 눈에 고정했습니다. 죄송한 건 나한테가 아니야. 네. 내 자신한테 사과해. 정성을 무시한 내 자신에게. 윤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김치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영수증도 함께 건넸어요. 늦게 배운 것도 배움이야. 고객님, 맛있게 드세요. 윤지가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줄 서서 기다려야 해. 윤지가 가게를 나섰어요. 뒷모습이 작아 보였죠. 다음 손님이 앞으로 왔습니다. 계산은 계속됐어요. 오후 4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카운터에 놓인 봉투를 펼쳤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죠. 입맛을 방패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다시 배우겠습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답할 것이었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잔을 들었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윤지는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성이 뭔지 이제 알았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죠. 사람을 살리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오전 9시에 문을 열었어요. 상자마다 1kg 포장이 40개씩 채워졌죠. 하루 평균 매출은 68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순수익은 27만 원이 꾸준히 남았어요. 노트를 펼쳐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 수익이 810만 원이었어요. 월세 70만 원을 빼니 740만 원이 남았죠. 통장 잔액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윤지는 이제 매일 가게에 나왔어요. 포장 라벨을 붙이고 단골 명단을 관리했죠. 말수는 여전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부지런했어요. 어머님, 오늘 예약 손님이 7명이에요. 그래, 미리 준비해둬. 네. 아들은 배달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노원구에서 도봉구까지 1시간 안에 끝냈어요. 가족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였죠. 가게 벽면에 짧은 문장을 붙였습니다. 정성은 시간으로 익는다. 손님들이 사진을 찍어갔어요. 이 문구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2시, 낯익은 여자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윤지의 친구였어요. 예전에 버려라고 답했던 그 사람이었죠. 윤지가 계산대 뒤에서 굳었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김치 가게예요? 저는 미소로 답했어요. 네, 어서 오세요. 2kg 주세요. 비닐 장갑을 끼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봉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여자가 봉지를 받아들고 중얼거렸죠. 향이 다르네. 윤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여자가 나간 뒤 윤지가 말했죠. 어머님, 저는 이제 배우는 며느리로 남겠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어. 나도 아직 배우고 있어. 감사합니다. 저녁 무렵 셋이서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길 건너에서 노을이 번졌어요. 아들이 물었죠. 엄마, 그날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정성은 버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그래서 버리라던 말을 되돌려 준 거예요? 맞아. 셋이 나란히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죠. 집 현관 앞에 서서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분노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존감이 그 자리를 채웠죠. 다음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택배 사업, 온라인 주문, 포장 디자인 개선, 노트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백화점 입점 제안도 다시 검토했죠. 천천히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가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님, 제가 온라인 마케팅 공부해도 될까요? 좋지. 젊은 사람이 그런 건 더 잘하잖아. 열심히 배울게요. 배운 건 바로 써먹어야 해. 윤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죠.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김치는 기다림, 말은 절제, 가족은 존중. 시계는 밤 11시 15분을 가리켰어요. 창밖으로 11월 바람이 스며들었죠. 내일 아침 5시에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분주함 속에서 단단함을 찾았기 때문이죠. 정성을 숫자로 증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중얼거림이 조용히 흘렀어요. 노트를 덮었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김치를 담글 것이었어요. 손님을 맞이할 것이었죠. 가족과 함께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밥상은 다시 따뜻해졌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노원 손맛 김치 매장은 2곳으로 늘었어요. 도봉구 시장에 2호점이 문을 열었죠. 하루 평균 매출은 1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순수익은 월 1,400만 원을 넘어섰어요. 롯데백화점 입점도 결정했습니다. 지하 1층 식품 코너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포장 디자인을 새로 만들었죠. 흰 바탕에 붉은 배추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아래에는 여전히 같은 문구가 적혔어요. 정성은 시간으로 익는다. 윤지는 이제 온라인 판매를 담당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운영했어요. 하루 예약 주문이 15건씩 들어왔죠. 택배 포장을 직접 챙겼습니다. 말없이 움직이는 손이 빨라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윤지가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리뷰가 300개 넘었어요. 화면에 별점 4.9가 떠 있었어요. 댓글들이 줄지어 달렸죠. 진짜 손맛 김치예요. 할머니 집 맛 그대로. 시판 김치는 이제 안 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성은 숫자로도 증명되는구나. 윤지가 작게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혔죠. 처음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순자는 매일 새벽 5시에 나왔어요. 이제는 월급을 150만 원 받았죠. 배추를 헹구고 양념을 버무리는 솜씨가 능숙해졌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거 프랜차이즈로 하면 어때? 천천히 가자. 급하면 무너져. 그래, 내 말이 맞아. 어느 평일 저녁 가족 셋이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삼겹살과 갓 담근 김치가 올랐어요. 윤지가 김치를 집어먹으며 말했죠. 이제는 이 맛이 제일 좋아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입맛이 바뀌었네. 아니요. 제가 배웠어요. 저는 조용히 수육을 썰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지나갔어요. 규칙적인 소리가 부엌에 울렸죠. 창밖으로 2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했죠. 목표 연 매출 2억, 직원 5명 고용. 숫자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다. 정성은 시간보다 무겁다. 통장 잔액은 4,200만 원을 넘어섰어요. 20년 전 숨겨뒀던 2,800만 원이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1,40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가끔 부엌에서 김치를 담글 때가 있어요. 배추를 헹구며 40년 전을 떠올리죠.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던 손맛을 기억합니다. 소금은 이만큼만.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정성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었죠. 세대에서 세대로, 손에서 손으로. 윤지도 이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배추를 다룰 때 조심스러워졌어요. 양념을 섞을 때 천천히 움직였죠. 어느 일요일 오후 가게 문을 닫고 셋이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물었죠. 엄마, 행복해요? 응. 후회 없어요? 없어. 윤지가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정성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와요.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삶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밥상은 따뜻해졌어요. 가족은 하나가 됐죠. 정성을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